전국 사찰에서 인도로 이어졌던 상월결사 걷기순례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화엄사에 이어 1년 만에 다시 시작된 마음방생 평화순례가 의성 고은사의 천년숲길을 따라 평화와 마음의 자유의 발언을 심었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4년여 상월결사 수행정진이 대학생 전법과 한국불교중흥이라는 결실로 나아가길 발언했습니다. 상월결사의 마음방생 평화순례가 이어진 지난 주말 고은사에서는 신라말 문인이자 정치가로 관직에서 물러난 후 고은사에 머물며 고은사 중창에도 힘쓴 당대 최고의 지성 고은 최치원 선생을 기리는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영축 총림통도사가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문자 생활과 불교계를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열고 한글 창제, 불교의 역할을 고찰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제12대 집행부가 4년의 성과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5대 공약의 이행 과정들이 꼼꼼히 기록됐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10월 30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 사찰에서 인도로 이어졌던 상월결사의 걷기순례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화엄사에 이어 1년 만에 다시 시작된 마음방생 평화순례가 의성 고은사의 천년숲길을 따라 평화와 마음의 자유의 발언을 심었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4년여 상월결사 수행정진이 대학생 전법과 한국불교중흥이라는 결실로 나아가길 발언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가을의 향취가 물씬 느껴지는 의성 고은사 최치원 문학관 옆 법계도림.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4천여 불자가 운집했습니다.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세상의 평화를 발언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마음방생 평화순례를 1년 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화엄사 순례 이후 43일간의 인도 순례를 위해 잠시 휴식에 들어간 마음방생 평화순례가 고은사에서 올해 첫 발을 뗀 겁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평화순례가 지대한 원력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고 진정한 평화로 이어져 시대에 맞는 수행과 신행 문화로 정착되길 발언했습니다. 상월결사가 시행한 마음방생 평화순례는 세상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마음의 자유, 곧 마음의 방생을 이루어내고자 함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걷는 수행으로서 내 자신을 성찰하여 내 마음의 평화를 함께 찾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열린 평화순례에는 지난해보다 2배 많은 인원이 동참했습니다. 자승스님은 고은사 주지 등운스님에게 상월결사 죽비를 전달하며 쉼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마음방생 평화순례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회주 회공 자승 큰스님의 그 원력이 여러분들 발걸음마다 오늘 우리 숲길을 걸으면서 그 마음을 되새기면 우리 큰스님의 그 원이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수 의성군수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순례단의 의성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우리 상월결사이신 자승 큰스님을 비롯해서 대덕 큰스님들 정말 많이 오셔서 의성군에 부처님의 이 자비가 다 퍼져서 정말 농촌의 어려운 이런 의성군의 미래를 활짝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례단은 화엄 1승 법계도를 표현한 법계도림을 조용히 걸으며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고 천년 숲길을 따라 고은사 대웅보전까지 평화와 마음 치유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은사에서 준비한 점심 공양과 함께 잠시 숨을 고른 순례단은 왔던 길을 다시 걸어 법계도림에서 순례를 회항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청년포교가 끊이지 않게끔 저희 청년포교가 한국 불교의 허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부처님법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저희 대불청도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다시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한국 불교의 단단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대한불교 청년회도 다시 한번 마음 새기겠습니다. 우리 세계 평화를 염원하면서 저기 아름다운 은행나무길을 쭉 걸으면서 묵은 수행 둘레길 걷고 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부처님의 그런 평화를 세계 평화를 비는 그 마음을 함께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도 평화롭고 그리고 세계도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우리 평화순례를 잘 마쳤습니다.
전법선언 3창으로 마음방생 평화순례를 무사히 회양한 순례단은 한국 불교의 미래를 다시 고민하고 세상의 평화를 이뤄내기 위한 원을 세웠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상월결사의 마음방생 평화순례가 이어진 지난 주말 고운사에서는 신라말 문인이자 정치가로 관직에서 물러난 후 고운사에 머물며 고운사 중창에도 힘쓴 당대 최고의 지성 고운 최치원 선생을 기리는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환 기자입니다. 최치원 문학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연 최치원 문화제 통합과 상생을 주제로 최치원 선생의 사상을 개성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 체험회장이 열렸습니다. 문화제는 상월결사 마음방생 평화순례단과 함께 천년 숲길 걷기 행사로 축제의 막을 올렸습니다. 최치원 문학관 관장 종우 스님은 문화제가 최치원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통합과 상생으로 함께 올리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최치원 선생은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길,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생과 통합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 존엄과 평등 사상이었습니다. 문화제에는 고운사 주지 동훈스님, 이다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주인식 중앙신도회장, 장정아 대한불교청년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최치원 선생님의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늘 마음에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최치원 선생님의 그 업적도 기리면서 또 우리 사찰 음식도 이렇게 부스마다 다 있고 또 불교 문화를 볼 수 있는 수공예 작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종합 문화제인 것 같아요. 문화제는 최치원 학술대회와 사찰 음식 체험전, 시화전, 문화장터 등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을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최치원 선생님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런 모든 분들한테 부처님의 가비가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특히 산사음악회와 독서 골든벨, 임백기천 힐링 콘서트 등은 산사를 찾은 시민과 불자들에게 여유와 치유의 시간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고운사는 최치원 관련 콘텐츠를 통합해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문자 생활과 불교계를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통도사는 지난 28일 경내 해장부각에서 조계종 종정예와 중봉 성파대종사를 비롯해 주지 현덕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한글 창제에 불교계 역할을 고찰했습니다. 성파대종사는 한글은 전 세계에서 관심을 보일 만큼 훌륭한 문자로 인정받고 있다며 한글 창제에 불교계 역할을 깊게 고찰해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학술대회는 동국대 김지호 교수의 향찰의 문자, 표기론적 고찰 등 한글과 불교의 다양한 역학관계를 조명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제12대 집행부가 4년의 성과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퇴임을 앞둔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은 출가 정신을 잊지 않고 공동체 정신까지 발현할 수 있었던 수행 결사를 가장 인상 깊은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소통하고 실천하는 비구니회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제12대 집행부가 4년의 성과를 한 권으로 엮은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는 5대 공약과 종책들을 상기하면서 12대 집행부의 발자취와 이행 과정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주요 중점 과제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이 불발됐던 과정들도 기록해 백서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여 차기 집행부가 순조롭게 출발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했는가 못했는가 우리 스스로가 점검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더 마음을 낸다면 13대 스님들도 저희 처음처럼 뭐부터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도 참고하시도록. 지난 4년 수많은 순간들 중에서 본각 스님은 비구니 승각 공동체 수행 결사를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과
노후 수행에 대한 불안, 율장에 따른 대중생활이 어려워진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결사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주의 주장은 옛날에 머물러 있는데 삶은 현대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 비구니들이 굉장히 번민하고 있는, 이게 우리 지금 사실은 현실이고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수행결사예요. 일단은 같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현대의 문제점을 공유해서 출가 정신으로 돌아가서 같이 해결하자. 승가, 특히 비구니 승가의 저조한 사회 참여도 개선해야 할 공약으로 꼽았던 제12대 집행부는 환경과 인권, 지역사회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힘을 보태고 주어사 천지남의 가톨릭 성역화 문제와 광화문 물길 등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조바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변화, 또 어떤 시대의 변화에 좀 같이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비구니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마음을 썼어요. 실천하는 비구니회를 만들겠다며 출발을 알린 제12대 집행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활동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국제강원 건립은 비자와 수계 등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해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포교 활동의 확대와 건립 20주년을 맞으며 노후된 비구니 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큰 소회나 그 거룩한 게 아니라 어른들이 땅을 사고 집을 산 이것이 20년 세월이 흘렀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이 건물을 다시 고치자. 그게 굉장히 즐거웠어요. 6천여 비구니를 대표하는 수장에서 한 사람의 수행자로 돌아가는 봉각 스님은 종단 2부승으로 출가 정신을 올곧게 지켜나가는 전국 비구니회가 되길 기대와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지난 27일까지 종교 평화와 한국 불교의 과제를 주제로 조계종 2023 승려 연수 교육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불교 차별, 탄압의 역사와 나아갈 길을 부제로 열린 승려 교육에서 김나연 소리바람일 연구소 소장이 전국 공립합창단 종교 편향 실태와 대응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아리담 문화원장 송탁 스님은 천주교 성지화 현황을 주제로,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은 종교평화와 한국불교의 과제를 주제로 각각 강의했습니다. 이병두 원장은 다른 종교의 공격에 팔짱을 낀 채 모른 척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질문을 던진 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차분하고 의젓하게 혼을 내줄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춰야 하고 매의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할 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일국사 선양회가 제16회 범일국사 전국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난 27일 세미나는 범일국사와 강릉 안국사지, 원흉국사를 비롯해 지역 고찰까지 폭넓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범일국사 선양회 위원장 청우대종사는 범일국사는 1000년 동안 강릉을 지켜온 위대한 스승이라며 가르침과 자치를 조명하는 일에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범일국사 선양회는 범일국사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달해제와 학술 세미나, 문화 콘서트, 범일국사 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비구니 교육기관 청도 운문사가 불교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제11회 법륜 비구니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28일 장학회장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과 주지 진성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대 미술사학과 현담스님을 비롯한 총 9명의 스님에게 각각 5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명성스님은 학문과 수행을 겸비해 정법 구현과 불교 발전에 이바지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법륜 비구니 장학회는 2009년 2차례 연 서예전 수익금으로 설립됐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58명에게 총 2억 9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전국 각지 성보박물관 관리자와 문화재 다량 소장처 소장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재와 연계된 다양한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해 나가야 하는지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동안 진행된 문화재 다량 소장처 소장자 관리자 전문 교육. 첫날은 국립경주박물관 박아연 학예연구사가 불교 조각 전시 연출 및 활용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문화재가 보다 더 돋보이기 위한 전시를 위해 순차적으로 전시관 개편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문화재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립박물관 처음으로 수장고 내부를 개방해서 수장고의 일반 관람객들께서 수장고를 좀 보시고 느끼고 어떻게 이제 안에서 소작품들, 문화재들을 이제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그런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국공립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10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과거에는 상설 전시가 주류를 이루고 박물관의 역할이 문화재 보존에 집중돼 있었다면 지금은 특별 전시와 교육 강연 등으로 문화 보급까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사찰들에서는 가지고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포교에 나선 곳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의왕 청계사는 몇 해 전부터 청계사 신중도를 활용한 지역 문화 보급 프로그램을 마련해 현재 문화재청과 연계하고 내년부터는 교육청과도 협업할 예정입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은 이처럼 일선 사찰들의 노력들이 모여 성보 문화재들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보는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부처님을 향한 끝없는 신앙과 예경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성보보존관리의 최전선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부터 시행될 전문교육을 통해서 실무 능력은 물론이고 문화재청도 전통 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 문화재 관리 전문가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격려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소장치에 있는 그 유물, 그곳에 관리하시고 근무하시는 그곳이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가장 저 멀리 미세혈관 그 말단에 있는 중요한 한 점 한 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단 차원의 11곳 부처님 세우기 사업 등 불교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 인력의 능력 배양을 통해 보다 나은 문화 포교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세계평화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나왕케촉의 공연이 부산 쿠모다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7일 부산 쿠모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나왕케촉 부산 공연은 텐진 진파 스님의 탄트라와 선화가 수완 스님의 협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은 나왕케촉의 명상음악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 힘이 세계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했으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도 이뤄지길 기원했습니다. 나왕케촉은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티베트에서의 7년 영화 음악으로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최초의 티베트인 뮤지션이자 인권운동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태종 삼광사가 지역 아동센터 등에 자비의 쌀 10,000kg을 전달했습니다. 삼광사는 지난 27일 부산 진구청, 부산자원봉사센터, 지역 아동센터 부산시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비의 쌀 10,000kg을 전달했습니다. 삼광사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을 비롯해 김장 나눔과 다문화 가정 후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천태종 김해 해성사가 종합불교회관 준공을 기념해 효잔치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해성사는 지난 28일 경내 컨벤션홀에서 500여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공양과 문화 공연을 펼쳤습니다. 주지 월도 스님과 김성우 신도회장, 민홍철 민주당 의원, 유명열 김해시의회 의장, 최학범 도의회 부의장 등 지역 정관계 인사도 동참해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월도 스님은 지난해 11월 낙성한
종합불교회관이 준공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웃의 응원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준공의 기쁨을 나누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복지협회 대만총회가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아 우수한 한국사회복지시설 운영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만총회 일행은 한국사회복지시설의 모범 사례를 접하며 현재 도입할 수 있는 사례를 모색했습니다. 정현선 기자입니다. 1968년 설립된 국제사회복지협회 대만총회가 25일 서울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요 시설과 운영 현황을 견학했습니다. 국제사회복지협회 대만총회 펜닝 첸 단장을 비롯한 20여 일행은 어르신을 위한 탑골미술관과 물리치료실, 생활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적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인지 개선과 치매 예방을 위한 스마트 해피 테이블에 깊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我会选那个在 table 上面玩电动，对，然后它其实也运用了很多科技啊，就是我印象中比较深刻的就是说，它有一个玩具的一个桌子，那其实老人可以透过那个所谓的先进的科技，它其实跟科技就没有隔阂了。我们常常都觉得老人家好像都不太会科技，他很难学习。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우 스님은 한국의 노인복지가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스마트 복지로 진화하고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와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노인복지계도 스마트 복지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스마트 복지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국제사회복지협회 대만총회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노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 노인복지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만 복지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광주 불교계가 무등산에서 가을 산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8일 산사음악회는 무등산 대표 사찰 증심사를 비롯해 문빈정사, 약사사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증심사 주지 중견스님, 문빈정사 주지 법공스님, 약사사 주지 무진스님은 음악회에 동참한 200여 시민의 행복을 축원했습니다. 산사음악회는 신나는 노래 공연과 마술 공연 등으로 즐거운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천안무예사가 천안시민과 함께하는 제2회 무예사 부설 부르나 사찰음식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8일 각원사길 일원에서 열린 축제에는 천안사암연합회장 임경스님, 각원사 주지 지산대원대종사, 성불사 주지 법두스님 등이 참가했습니다. 초대가수 노래 공연과 다양한 사찰 음식 체험, 광현스님의 연꽃 그림 전시 등이 진행됐습니다. 무예사 주지 광현스님은 채소와 소식, 즐겁게 먹는 삼소 운동을 건강 유지 방법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조계종 디지털 불교대학이 은혜사에서 템플스테이로 총동문 수련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조계종 디지털 불교대학 제17회 총동문 수련대회는 지난 27일 입제식을 시작으로 자연스림을 초청해 멋진 인생과 인간 행복의 좌표를 주제로 특별 법문 등을 이어갔습니다. 조계종 디지털 불교대학 총동문회는 매월 전국 사찰 등에서 법회를 진행하며 수행과 포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30일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